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3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또 대화도 나누면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 또는 좋은 글들을 가볍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숫자로 보는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집중력. 집중력이 최고적으로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는 시간은 인간은 과연 얼마 정도일까 하고 이렇게 봤을 때 90분. 90분 정도는 이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요. 90분, 1시간 반이 힘들더라고. 지금 학교 학생들은 저희들이 다닐 때는 50분 수업, 10분 쉬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한 4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거의 좀 하는데 40분이 지나면 이제 연령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집중도를 발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람들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은 90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든 그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시간 네, 배정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면. 우리 수면이 부족하면 삶의 질도 그렇지만 수면의 질이 나쁘면 기억력이 멍하잖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멍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기억력이 저하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수면 시간을 6시간이 아닌 8시간을 자는 것이 수면을 취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조금 보면 한 6시간 정도 기준으로 수면을 취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수면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일찍 자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면의 시간을 좀 늘리는 게 기억력이라든지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현대인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책을 요즘 내용이 좀 심도한 거 이런 걸 읽으려면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또 멀리하고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루에 6분 정도의 책을 읽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한 96% 정도는 걱정에서 끝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한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30초간의 포옹은 스트레스를 33% 정도 감소를 한다. 아이들이 놀래고 이랬을 때는 안아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이가 안정성.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완화시켜 주는 데는 포옹이 가장 필요하다. 부부 간의 포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럴 때는 포옹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외국의 삶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설퍼요. 스킨십 한다는 게. 하지만 이제 보응을 해주는 거는 스트레스 감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놀랬을 때 이럴 때는 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낮에 점심을 먹고 식사 후에 한 20분 정도 수면을 짧게 취해주는 것은 8시간 수면 효과와 맞먹는다. 그래서 낮에 조금씩 이렇게 짧게 낮잠을 좀 자주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통화로만, 이거인데, 내 뜻 알지? 아니면 사업 스케줄을 얘기하고 이러면 그 전달력은 7%도 채 안 된다.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말로만 하는.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픽이든, 비디오든, 그 다음에 뭐, 직접 메모했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말로만 통화로만 하는 것은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덟 번째 우리 스트레스하고 다 연관이 되죠. 그런데 이제 막 긴장이 되고 뭔가 뭐 시험 보기 전에도 그렇지만 허허 실없이 웃기는 그렇지만 미소, 스마일 10초 정도만 이렇게 편안하게 웃어주면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10초, 10초를 투자해서 내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웃음이 최고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이제 들숨, 날숨이라고 그러죠. 이 호흡법. 마라톤 선수들도 장거리를 뛰려면 이 호흡법을 가지고 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도 운동도 뭐 많이 움직이고 뛴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호흡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에 5분 정도 5분 정도 이렇게 호흡법 운동도 해주면 심박수도 안정이 되고요. 호흡 건강, 나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집안에 식물, 뭐 다들 아마 집에 화분이든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이라도 만약에 집에 식물이 없다면 식물을 좀 이렇게 갖다 두고 같이 이렇게 키워보면 행복도가 거의 한 50%대, 50%대 상승을 합니다. 뭐 데이터로는 47% 증가인데 그게 애매하잖아. 47%인지 50%인지.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식물에서 얻는 그 편안함, 안도감, 안정감, 글쎄요, 정말 이 키울 때와 안 키울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근데 뭐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케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얻는 위안은 식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가지에 대해서 숫자로 알아보는 우리 생활의 뭐 지혜 등등을 좀 얘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뵙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생활의 지혜 등등 여러분과 짧게 대화하면서 자주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알려주시고 돌아오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후원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3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는 방법,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 10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아는 첫 번째 간파하는 법은요. 자, 조그만 약속이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시간이든 뭐 금전을 잠깐 빌려갔더라도 잊지 않고 작은 금액이지만 그 정해진 약속했던 날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소한 것마저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보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진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을 때 짜증이 나고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신경을 안 쓴다면 화낼 이유가 없겠죠.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화를 낸다는 거는 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숨기고 싶은 사람은 무관심하다. 숨기고 싶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무관심한 척 한다. 척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알고는 있지만,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내면에서는 그걸 억지로 숨기려고 하는 척 한다 하는 거. 요게 글쎄요,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새겨 듣고 응용해보면 어떤 얘기인지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일을, 미루고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고 저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미룬다. 미룬다는 건 뭐 게으르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 자체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 미룬다. 이건 그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신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초에 자기가 완벽하다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고, 뭐 사람은 약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약점이 보여져도 내가 커버링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뭐 보여지는 약점을 어떻게, 저도 약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감이 없다. 이러면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거치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 그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건 상대의 그 흘린 땀을, 그리고 그 값어치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권력을 쥐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덟 번째. 뭐, 친구든, 주변의 지인이든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진짜로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하고 진짜로 축하하고 너무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씨 성공 왜 했지, 화가 나, 짜증나, 막 이렇게 빈정대고 응? 뭐 그게 배 아파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때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야. 고생을 했을 거야. 남들 잠잘 때 잠자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스스로 뭐 반성을 해보고 생각해보지만 글쎄요. 지금은 뭐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대단하다 축하하고 그 축하 자리에 가서 진심을 멋지다 이런 말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진짜 뭐 평소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긴급한 상황이 되고 급박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글쎄요. 저도 뭐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 위급하고 긴급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의 심성, 본성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가 돼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진짜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0번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이런 인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해도가 높다는 겁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하죠. 인간은 누구나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고, 100% 성공을 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해보지만, 안 될 때가 있고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던 실수됐던 부분을 인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해도가 좀 높은 사람이다. 자, 대놓고 그냥 실수할 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거는 또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 상대에 대한 나 외에 다른 사람, 나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 뭐 도와줄 건 도와주고 정말 이게 아닌 건 거리를 둬야 합니다. 계속 아닌 걸 뭐 어깨동무하고 계속 가다 보면 그에 대한 부담이 내가 힘이 들어지고 내 본인조차도 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봉착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삶을 살아온 시점에서는 정리가 될 사람은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뭐 내가 정리 안 해도 상대가 나를 정리 안 해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단 내가 믿고 오래 함께 갈 사람의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 사람의 본연의 본성을 빨리 파악하는 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더 큰 서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328번째 사람의 본성을 간파하는 법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이었습니다. 자, 어제 새로 시작이 되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 아니면 사업, 아니면 어떤 일을 진척하다 보면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날씨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오늘 방송을 촬영하는 이 시간은 바깥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환경을 오히려 날씨가 쾌청하고 이 마음, 기분 전환, 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분을 전환시키는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피곤할 때,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피곤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니면 체력적으로 이제 힘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지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끝까지 피곤함을 이겨내고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추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면입니다. 수면.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을 가장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수면, 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쳤을 때, 뭐 정신적이나 뭐 멘탈 나갔다 요즘 얘기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특히 이제 정신적 멘탈입니다. 조금 전에 뭐 피곤하고 육체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수면을 취한다든지 휴식을 취하면 되지만 정신적인 어떤 멘탈이 나갔다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한계점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뭐 지혜가 안 나오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이럴 때 책을 보는 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이 들다. 근데 속이 상한다 뭐 이런 거지. 뭐 여러 가지
어떠한 이 부분이 분명히 잘 될 것 같고 진척이 잘 되어 가다가 뭔가 이렇게 딱 분기점에서 막혀버렸다. 속이 상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이쪽 분야에 내가 모르는 부분에 전문 분야든 누구든 이렇게 대화로 좀 푸는 방법. 힘이 들다 말입니다. 그 위안을 좀 받아야 돼. 그걸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과의 대화, 좀 다른 대화지만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안정을 찾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든 아니면 같이 칵테일을 한든 차를 마시든 그런 방법도 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기분 전환, 힘이 들 때, 자, 그 다음 네 번째 불안할 때, 근심, 걱정 이런 게 있고, 내 스스로가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하고 불안할 때, 이럴 때는 명상, 눈을 감고 조용히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아니면 생각을 그냥 다 버리는 그런 명상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스트레스. 이게 다 연관된 얘기인데,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조금은 저는 다르게 나누었어요. 조금 달라요. 조금씩은 달라요. 이 스트레스를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정말,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뒷골이 땡긴다 그러잖아.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호흡, 긴 호흡.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들숨, 날숨, 긴 호흡을 통해서, 이 안정을, 기분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은 그 방법을 활용을 하거든요. 운동할 때만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속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호흡을 가지고, 이 기분을 전환시킬 수도 있다. 예, 스트레스 받을 때.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집중력 교류.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90분이라거든요. 예, 사람이 대부분 90분 정도는 집중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 그게 힘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집중을, 체력적이든 뭐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시력도 힘들고, 안구, 눈들도 힘들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눈을 좀 감고라든지 휴식을 좀 취해주는 게 좋다. 요게 이제 다른 맥락으로도 볼 수 있죠. 뭔가 내가 집중을 해야 이 일을 끝낼 텐데, 그게 산만하게 집중이 안 돼요. 그거는 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뭔가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을 전환시키고 다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압도당할 때. 뭔가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눌려지고 이럴 때, 근데 뭔가 또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받고, 어차피 그 문제의 키를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압박을 받고 어떤, 해결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좋고, 저 부분은 좋고, 근데 뭔가 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할까? 자, 이럴 때는 산책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인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걷다 보니까 뭔가 이게 내가 정한 건 아닌데 어떤 해결책이 좀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산책을 하고 걷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 저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짜증이 날 때. 짜증. 정말 스트레스가 겹치고 짜증이 나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건 글쎄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고 이러면 이럴 때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코미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재밌는 거, 유머 같은 걸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악, 힐링,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결여. 뭔가 이렇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반복된, 이런 일상들.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하니까 퍼져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작은 목표라도 하나 세워야 돼. 그래서 어떤 계획, 목표가 있으면 계획이 따르고, 그러면 행동이 되는. 그러면 내가 느슨했고, 동기부여가 안 됐던, 이런 결여가 됐던 부분을 다독일 수 있는 부분은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9가지는 기분 전환에 대한 9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도 여러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3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공한다면 소득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는다면 내가 해왔던 거 생활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될지 한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누구나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자기 하는 일에 성공을 다 원합니다. 또 자기 일을 했을 때 이제 성취도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공했을 때, 이제 소득이 늘어났을 때와 그 전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최고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 성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는 시점에서 소득이 늘었을 때 뭘 바꾸면 좋을까?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복. 옷을 많은 것을 사기보다는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글쎄요, 메이커를 따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요 성공을 하면 양복의 그레이드가 달라집니다. 양복. 글쎄요, 백화점이나 여러분들 맞춤 슈트 기성품도 있죠. 10만원대, 20만원대.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슈트 된 거를 잡으면요, 그 단가가 좀 높이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그 옷은 진짜 가격에 따라 차별이 되더라고요. 옷을 오래 입어도 어느 정도 헤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면 오래 입을 수 있고 그 옷이 태가 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옷을 많이 사 입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입는 게 좋다. 이걸 명품 입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맞춤 정장도 좀 이렇게 태가 있는 거 입으면 그만큼 나의 소득이 성장하는 만큼 좀 달라진 모습. 어복에서 나온다. 남녀가 다 똑같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습관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렇게 웬만하면 안 가려요. 안 가리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도 시장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웬만큼 그래도 식당을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는데, 좋은 음식을 드시라는. 아무거나 먹어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음식, 퀄리티가 있는 걸 드시면 어때요? 건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건강. 아무래도 그죠. 이렇게 난전에 하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먹지 않았던 음식을 경험하고 그런 또 새로운 경험을 가지면서 누군가를 접대할 때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그 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집안일. 지금은 따로 집이, 평수가 크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제 소득이 늘고 이러면 집안일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고 할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파출부라든지,
이렇게 청소 대행하는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내 시간을 좀 확보하고 내가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쓸데없는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잠자리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매트리스, 침대 위에 매트리스라든지 정말 내가 수면을 진짜 내 몸에 맞는 게 있어요. 매트리스도. 최고급, 내가 수면을 하기에 최적의 매트리스부터 바꿔라. 과감하게 바꾸세요. 그 침대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수면의 이 질이 결국, 내가 활동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매트리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예요. 경험.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험. 보다 더 큰 성공. 지금도 성공은 일부분 했겠지만 수입이 늘지만 더 큰 성공을 원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경험에 투자를 해야 돼요. 물건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돈 관리. 재테크는 아무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요즘은 이제 재테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에 하나 내가, 소득이나 실질적인 수입이 늘어났을 때 이 관리는, 재테크 관리는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재테크 진짜 전문가들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 통해서 아니면, 요즘 정보가 워낙 좋으니까, 재테크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의 재산을 불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자, 일곱 번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자, 그래서 항상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 곁에는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할 거 항상 내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든 동생이든 누구든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운을 다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머물러야 되고 만나면 내가 해악이 되는 손해만 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멀리해야 돼. 그래서 인간관계 중에 내 주변에 누구를 둘 것이냐. 이 소득이 높아지면 자칫하면 그 소득 늘어지고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냉정히 잘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에게 플러스를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3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7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탑TV 구독, 좋아요, 후원도 여러분들이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이 많이 들어와야 여러분들도 같이 부자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